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렇게 겨울을 알리는 비가 부슬부슬 왔었는데 그때는 남편과 이혼 위기라 참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다행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여기 맘카페에도 고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글을 올리시는 맘님들이 많으신데요. 저 역시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의 막말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그 때문에 남편과도 자주 다퉈 이혼 위기를 겪었었답니다. 생각보다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희 시댁은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거리로는 먼데 고속도로 타면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찾아뵈었어요. 주말에도 호출하셨고 공휴일에도 어김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연락을 하셨죠. 시부모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시어머니 혼자 시댁에 계실 때가 많았는데 그런 어머니가 안타깝다는 효자 남편 덕분에 한 달에 최소 5번 이상은 꼭 시댁에 갔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맞벌이 하고 있고 가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빴지만 이처럼 신혼 때부터 시댁에 자주 가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주말이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없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결혼 전부터 부모님 생각을 애틋하게 했던 효자도 아닙니다. 참 남자들이 웃긴 게요.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 전화도 잘 안 하더니 결혼하고 마누라 생기자마자 왜 그렇게 본인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인지 결혼 전부터 효자였으면 말도 안 해요. 기싸움인 건지 뭔지 시어머니도 보통 아닌 분은 맞는데 결혼 초창기 남편은 시어머니보다 더 했습니다. 매일매일 본인 어머니에게 인사 전화를 드리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싫다고 했죠. 본인도 처가댁에 생신 때 말고는 전화 전혀 안 드리거든요. 본인도 장인 장모님 어려우면서 저한테는 딸 같은 며느리 되라고 강요했죠. 나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 얼마나 쓸쓸해졌는데 아빠랑 사이도 안 좋은데 나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 얼마나 쓸쓸해졌는데 아빠랑 사이도 안 좋은데 나마저 결혼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하시겠어. 당신이 같은 여자로서 그런 것 좀 먼저 이해해드리면 안 돼? 내가 어머님 안 챙겨드린 적 있어? 나도 일하느라 바쁜데 우리 엄마한테 연락드리는 것보다 어머님께 훨씬 많이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잖아.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이런 말할 자격 없어. 당신은 우리 집에 잘해? 세상 무뚝뚝한 사위면서 어쩜 이래? 사위랑 며느리랑 어떻게 갔냐?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은 사이 좋으시잖아. 결혼 전부터 좀 챙겨드리지 그랬니? 연애할 때는 어머님한테 오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결혼하자마자 이러는 거 너무 당황스럽다.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야. 당신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절대 결혼 안 했어. 그땐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았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그땐 여자친구였지만 이젠 며느리 됐는데 뭐 어쩔 거야. 뭐? 정말 너무한다. 남편과 신혼 때부터 시댁 일로 많이 투닥거렸고 어느 날은 싸우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 위경련이 와서 119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배를 부여잡고 거실을 뒹굴며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는지 정신을 차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제 편을 많이 들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집에 좀 오라고 전화하시면 엄마, 우리도 주말 좀 같이 보내야지. 둘 다 평일에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 뭐? 아니, 그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더니 왜 이러니 아들? 아니 뭐 와이프 몸도 안 좋고 해서. 몸 아픈데 일은 다닐 수 있고? 잔말 말고 건너와. 도다리찜 해놓을 테니까. 엄마, 아빠랑 드셔. 아무튼 우리 이번 주엔 안 가요. 이런 식으로 남편은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려 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착한 아들을 이간질시켜서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냐고 화를 내신 적도 있죠.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손살에 치며 설명했지만 어머님은 갑자기 변한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저에게 화로 푸셨어요. 진짜 황당했죠. 어머님은 그때 이후로 저에게 대놓고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왜 이렇게 살이 찌니? 우리 아들은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데 네가 우리 애 밥 다 뺏어 먹는 거 아니야? 저번에 생선 먹을 때 보니까 네가 생선 뱃살 다 먹더만. 어머, 어머님, 살이 좀 찐 건 맞는데 요즘 회식이 잦아서 그렇고요. 제가 무슨 남편 밥을 뺏어 먹는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래? 그럼 네 남편한테 가서 이러지 그러냐? 하시며 저를 차갑게 흘겨보시고 자리를 뜨실 때도 많았고요. 제가 남편보다 2살 연상입니다. 결혼 전에는 여자가 나이가 많아야 남편도 품고 지혜롭다며 제가 연상인 것에 대해 불만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어머님도 아버님보다 1살 연상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제 나이에 대해 걸고 넘어지시더군요. 너는 남편보다 가뜩이나 나이도 많은데 관리 좀 하지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아들 동안인데 밖에서 조카 이모 소리 듣겠다 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카 이모라뇨. 그리고 남편이 동안이라고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희는. 아직도 저렇게 애기 같은데 뭔 소리냐? 나이도 많으면서 아량을 좀 베풀어. 어머님, 밖에 나가면 제가 더 어려 보인다고 해요. 어머님 아들이라서 그렇게 보이시나 보죠. 그리고 나이 말씀은 왜 자꾸 하세요? 그래봤자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여자가 나이 너무 많은 것도 흠이야, 흠.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시곤 했습니다. 쓰다 보니 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어머님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실 때가 있으세요. 한의원 갔다 오신 날은 손목을 되도록 쓰면 안 되어서 요리도 잘 안 하시는데 그날 저희가 시댁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 한 요리 하거든요. 집들이 할 때도 배달 음식 하나 안 시키고 보쌈에 겉절이, 매운탕, 등 갈비찜, 파스타 등등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려서 모두 맛있게 드셨거든요. 결혼 전부터 취미도 요리라 책도 사서 볼 정도였고요. 아무튼 요리 실력으로는 저도 어디 뒤지지 않고 어머님도 결혼 초에는 제 음식 맛있다면서 칭찬 일색이셨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빈정 상하신 이후부터는 제 요리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곤 후려치시곤 했습니다. 너는 간장을 넣는 거야, 마는 거야. 3스푼 더 넣으라고. 어머님, 물도 적은데 더 넣으면 너무 짜요. 어차피 졸여야 되니까 이 정도만 넣은 거예요. 얘는 알지도 못하면서 더 넣어! 하시며 어머님이 제가 만든 감자조림에 간장을 콸콸 넣으시더군요. 결과요? 네, 엄청 짰죠. 그날 상에 올려진 감자조림을 남편이 먹고 인상을 찡그리며 퇴퇴 뱉더군요. 그거 보고 어머님은 민망한 듯 고개 숙이셨죠.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도 참 많이 하셨죠. 누구 며느리는 이번에 하와이를 보내줬다더라. 누구 며느리는 어찌나 딸같이 구는지 주말에 차 끌고 와서 시어머니랑 온천 가자고 새벽부터 이끌고 나가자 했다더라 등등 말씀하시며 우리 집 며느리는 이것도 저것도 볼 거 없는데 그냥 정들어서 데리고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냐고. 저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며 화를 냈었는데 농담이라며 웃으시더군요. 그것도 그렇고 일하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면서 평일 불시에 저희 집 찾아오신 적도 많고요. 집에 오셔서 무슨 관리 감독관처럼 소파 밑 먼지며 냉장고 속 유통기한 얼마나 남았는지 등등 메인 눈으로 검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업주부면 몰라요. 전업주부라도 시어머님이 제 살림에 간섭할 권리는 물론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저도 너무 바쁜데 그러시니까 화가 안 나겠나요?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하니까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냐면서 울고불고 남편은 가운데에 끼어서 난감해했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기막힌 일들이 많았는데
쓰다 보니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 막말이 진짜 심한 편이었죠. 어머님 입장에선 이유가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1년 반 정도 되면서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임신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임신 딱 한 번 됐었는데 확인한 그 다음 날 화학적 유산으로 소중한 생명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고요. 위험도 심해져 툭하면 링거 맞으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니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고는 하지만 너무 잦은 싸움에 남편도 지쳐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진 못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한심해 보였고 이런 결혼이라면 굳이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을 설득해 보아도 뭔가 제자리 걸음인 듯 했고 저는 요즘 이혼 흠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혼은 정말 최후의 보루일 뿐 남편이 바람이 나거나 도박 등으로 풍비박산 나면 하는 게 이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알고 계셨기에 차라리 아이 낳기 전에 빨리 이혼하라는 입장이셨고 남편을 직접 불러다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 이렇게나 심한데 중간에서 어중이 떠중이처럼 가만히 있는 게 과연 배우자 자격이 있는 거냐며 화를 내셨죠. 이럴 거면 이혼하고 내 딸 돌려보내라고 하니 남편이 엉엉 울더라고요. 저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장인 장모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릎 꿇던 남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단호하게 막진 못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혼자 상담소도 가보았고 인터넷에 글도 써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며 눈물을 쏟았던 힘든 시기가 있었네요. 그러다가 결혼 4주년 좀 지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나 더 이상 당신 부인으로 그리고 이 집 며느리로 지내기 힘들 것 같아. 뭐? 절대 안 돼. 어떻게 이혼해 우리가? 그럼 어쩌라는 거야? 전혀 행복하지 않아. 내가 뭐가 모자라서 시어머니한테 무시받고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어. 무엇보다 계속되는 싸움인데 전혀 진전이 안 되잖아. 이건 당신 문제가 제일 커. 그렇게 저희는 이혼 직전까지 위기가 갔었고요. 법원에서 서류를 가져와 작성까지 했네요. 남편은 매일 무릎 꿇으며 저를 붙잡았고 이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제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시댁이랑 연 끊고 살자고 하면 그럴 생각도 있다고 하길래 솔직히 놀랐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남편에게 말했죠. 정말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응, 제발 이혼만은 말자. 내가 더 잘할게. 남편 말에 저는 그래, 이혼하기 전에 뭐라도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께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인데 집에 안 오고 뭐 해? 주말인데 집에서 쉬어야죠, 어머님. 뭐? 시댁이 이렇게 가까운데 네 집 내 집이 어딨어? 당장 건너와. 네 집 내 집이 어딨냐뇨. 결혼했으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죠. 거기도 우리 집이라고요? 그럼 어머님 아파트 명의 제 이름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하며 제가 웃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몫의 간장게장까지 홈쇼핑으로 주문하셨다며 이거 안 가질러 오면 다 버려야 하는데 너무 아깝지 않겠냐면서 거절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저희를 집에 불러들이시면서 어김없이 저에게 무안을 주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유, 춥다 추워. 추워지니 이제 금방 한 해 지나네. 너는 자꾸 나이만 먹어서 어떡하니? 가뜩이나 남편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현수 씨는 참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네, 제가 나이도 많은데 왜 공경을 안 하죠? 어르신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지 않나. 어린 놈이라 그런지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네요. 뭐? 공경? 따박따박 말대꾸? 아니, 우리 아들이 왜 너를 공경해야 되냐?
제가 남편보다 나이 많다고 걱정하신 건 어머님 아니세요? 동방예의지국에서 연장자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편이 저보다 어리니까 당연히 저를 모셔야죠. 어머님도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어머님은 당황하시며 자리를 뜨셨고 남편도 처음에는 놀라더니 나중에는 지도 피식 웃더군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오신 날 냉장고에서 제가 한 반찬을 맛을 보시더니 뚱한 표정으로 한 소리 하시더군요. 이거 간이 왜 이래? 너 그나마 봐줄 만한 게 요리더니 이제 음식도 제대로 못하냐? 그러게 말이에요. 요리 하나 잘해서 현수 씨 밥은 제때제때 해먹였었는데 이제 요리도 못하나 봐요. 사 먹여야죠 뭐. 뭐? 바깥 음식을 먹인다는 말이야? 참고로 어머님은 배달 음식이랑 식당 음식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몸에 안 좋다고요. 저도 사실은 집밥을 제일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늘 집에서 좋은 재료로 정갈하게 밥 해먹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러시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남편은 요리 진짜 못하거든요. 그나마 제가 요리하면서 스트레스 푸니까 콩고물로 조용히 얻어먹는 거지. 요즘 맞벌이 남편들은 자기들도 다 요리하거든요. 어머님도 그거 알면서 기싸움인지 본인 아들 몸에 좋은 거 더 먹이라고 잔소리 해왔었고요. 제가 이제 요리 안 할 거라고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거 보니 어머님이 당황하시며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냐며 저를 살살 달래시는데 저는 콧방귀도 안 뀌고 앞으로 절대 요리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입맛이 이상해졌나 봐. 니들 간에 맞겠지 뭐. 이제 그런 말 안 하마. 미안하다. 그날 어머님은 처음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시고 급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저희 집에 일절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진짜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는데 또 누구 며느리는 가방 해줬다더라. 누구 며느리는 서울대 나왔다더라 하며 제 기 죽이려고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 내려놓고 딱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더 좋은 며느리 만났으면 좋을 텐데 어쩌다 저같이 비루한 며느리를 보게 되셨을까요? 제가 미안해서 이 자리에 못 있겠네요. 현수 씨, 더 좋은 여자 만나. 어머님, 더 좋은 며느리 보세요. 안 그래도 저희 저번에 이혼할 뻔한 거 아시죠? 이번 기회에 그냥 좋은 며느리 들이세요. 했더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에게 화내더군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버럭 난리를 치니 시어머니도 당황하셔서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라고 얼굴이 빨개지셔서는 저를 달래시더군요. 제가 계속 저는 못난 며느리이니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반복해서 말하니 어머님이 급기야 사과를 하셨습니다. 뭔 이혼이냐? 미안하다. 내가 괜한 말을 했다. 그래, 미안하다. 그런 말 안 하마. 됐지? 하시곤 그 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전부 소위 되바라지게 받아쳤고요. 딸 같은 며느리 노래를 하시길래 반말 비슷하게 말을 놓았더니 기겁하시며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은 남편 없이 혼자 시댁에 가서 소파에 왼종일 누워서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었고요. 어머님이 불쾌해하시며 왜 이러냐고 하시면 여기도 저희 집이고 며느리가 좀 딸같이 굴면 안 되냐고 받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역공격에 무방비로 당하시더니 그 이후부터는 전화도 거의 안 하시고 용건이 있으면 저 아닌 남편에게 가끔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막말하시던 버릇도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남편도 제가 더 이상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니 안심했고 그동안 못 막아서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본인이 너무 어리석었다며 중간에서 역할 잘 해내겠다고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정신은 확실히 차린 것 같습니다. 저도 될 테면 되라는 마음으로 이혼하기 전에 무리수를 둔 건데 생각보다 잘 먹혀서 놀랍기도 하고요. 솔직히 속도 시원합니다. 시어머님은 이제 저를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저도 차라리 전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은 남편이랑 사이도 많이 좋아졌고요. 저도 건강해졌어요. 맘카페에서 가끔 고부 갈등으로 인한 고민 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방법이 꼭 정도가 아닐 순 있겠지만 저희 시어머니에게는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모두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랄 뿐이에요.